카톡을 보냅니다. 3초 만에 후회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기분 나빠하려나? 읽씹하면 어떡하지? 보낸 메시지를 10번 다시 읽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묻습니다. 머릿속에선 이미 답이 있어요. 근데 입이 안 열립니다. 이걸 말했다가 틀리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덮습니다. 그제서야 떠올라요. 그때 그렇게 말할걸?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해버립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말하고 싶은 게 산더미입니다. 근데 꺼내는 순간 관계가 틀어질까봐 매번 삼킵니다. 밤 11시.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오늘 하루가 리플레이 됩니다. 그 말투, 그 표정, 그 타이밍. 전부 다시 돌려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복잡할까? 남들은 그냥 하던데. 나만 매번 이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10만 년 전 한마디 실수는 부족해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쫓겨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수백 번 시뮬레이션 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고장난 게 아닙니다. 생존 모드가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존 모드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를 하나 찍으면 경로가 나옵니다. 출발하면 됩니다.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의 내비는 다릅니다. 목적지가 동시에 10개 입력됩니다. 이 말을 하면 목적지 하나, 안 하면 또 하나, 했는데 틀리면 또 하나,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또 하나,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면 또 하나. 내비는 미친 듯이 경로를 계산합니다. 화면엔 경로 재탐색 중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차는 출발을 못합니다. 주차장에 시동만 걸린 채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선택지가 2개일 때, 8개일 때, 24개일 때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날수록 전두엽의 활동이 폭증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비가 과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8개를 넘는 순간 뇌는 오히려 결정을 포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비에 목적지를 8개 이상 넣으면 경로 계산을 포기하고 화면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르겠다 하면서 결정을 포기하는 그 순간, 그게 정확히 이겁니다. 뇌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내비가 과부하로 셧다운된 겁니다. 10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을 상상해보세요. 풀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선택지는 2개, 싸운다, 도망간다. 내비는 0.3초 만에 경로를 찍습니다. 출발, 생존. 그때는 이 내비가 완벽했습니다. 선택지가 적고 결과가 단순하고 속도가 생사를 갈랐으니까요. 느리게 고민하는 조상은 사자팝이 됐습니다. 빠르게 결정하는 유전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문제는 지금입니다. 카톡 한 줄에도 선택지가 수십 개입니다. 이모티콘을 넣을까 뺄까? 마침표를 찍을까 말까? 키읔을 몇 개 붙일까? 내비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매번 초과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느껴보셨죠?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다가 밤만 되면 머릿속이 폭주하는 거. 이유가 있습니다. 낮에는 뇌가 바깥 세상을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근데 밤에 자극이 사라지면 내비가 빈 화면에서 혼자 경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래서 어젯밤의 실수, 내일의 걱정, 작년의 후회까지 전부 재탐색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비가 느린 게 아닙니다. 목적지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목적지가 끝없이 자동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을 겁니다. 생각을 멈춰야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냥 빨리 결정하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부 안 먹혔죠? 당연합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하얀 곰이 머릿속에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게 1987년 하버드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가 증명한 겁니다. 특정 생각을 억누르면 뇌는 오히려 그 생각을 감시하기 위해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내비한테 이 경로 지워라고 명령하면 내비는 그 경로를 지우기 위해 먼저 그 경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에 좋은 경로만 보여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내비는 좋은 경로를 찾기 위해 나쁜 경로도 전부 계산합니다. 결국 더 복잡해집니다. 이 방법이 안 먹히는 이유도 진화에 있습니다. 뇌는 생각 안 하기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석기시대의 생각을 멈추면 죽었으니까요. 풀숲의 바스락 소리를 무시한 조상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할수록 더 거세게 작동합니다. 방향이 틀렸던 겁니다. 내비를 끄는 게 아닙니다. 목적지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석기시대 내비에 현대식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방법 4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목적지 삭제입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종이를 한 장 꺼내세요. 핸드폰 메모장도 됩니다. 머릿속 선택지를 전부 적습니다. 전부요. 빠짐없이. 부끄러운 것도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적습니다. 적는 순간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머릿속에서 맴돌 때는 10개 같았는데 적어보면 대부분 4, 5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세요. 지금 당장 안 정해도 죽지 않는 건? 해당되는 건 줄을 긋습니다. 지우는 겁니다. 과감하게. 2015년 프린스턴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생각을 글로 꺼내는 것만으로 전두엽의 과부하가 32% 감소합니다. 내비에 입력된 목적지를 화면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종이 위로 옮기는 순간 내비 화면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야 경로가 다시 잡힙니다. 이 기술이 효과적인 이유는 석기시대의 뇌의 특성을 역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기억해야 할 것을 놓칠까봐 계속 되풀이합니다. 근데 종이에 적히는 순간 저장 완료 신호가 갑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서 머리가 복잡해지면 딱 3분만 해보세요. 적고 줄 긋고 남은 건 3개 이하로 만드세요. 내비는 목적지가 3개 이하일 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 5초 출발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출발을 못하는 겁니다. 내비가 최적 경로를 찾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경로가 최선인가?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근데 목적지가 계속 추가되니까 최적 경로는 영원히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비가 최적 경로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최적 경로가 아니라 일단 출발입니다. 메시지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시작되면 5을 셉니다. 5, 4, 3, 2, 1, 0. 지금 상태 그대로 보냅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면 5을 셉니다. 0이 되면 입을 엽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멜 로빈스의 연구에 따르면 결정을 5초 이상 미루면 뇌는 자동으로 회피 모드에 진입합니다. 내비가 5초 안에 출발 신호를 못 받으면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동이 한번 꺼지면 다시 켜는데 몇 배의 에너지가 듭니다. 완벽한 경로는 없습니다. 70%짜리 경로로 출발한 사람이 100%를 찾다가 주차장에 멈춰 있는 사람을 항상 이깁니다. 항상입니다. 이번 주에 하나만 연습해 보세요. 카톡 보내기 전, 메뉴 고르기 전, 의견 말하기 전, 5만 세고 출발하세요. 경로가 좀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긴 겁니다. 세 번째 기술, 후회 차단기입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출발한 뒤에도 내비가 꺼지지 않습니다. 이 경로가 맞나? 아까 그 길로 갈걸? 다른 사람은 어떤 길로 갔을까? 계속 뒤를 돌아봅니다. 운전하면서 백미러만 보는 겁니다. 앞을 안 봅니다. 사고가 납니다. 진화적으로 이것도 설명됩니다. 석기시대의 이전 선택 복귀는 생존 학습이었습니다. 독이 있는 열매를 먹고 페탈이 났다. 다음엔 안 먹는다. 이 후의 시스템이 학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복귀할 선택이 하루에 수백 개입니다. 학습이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이걸 끊는 방법은 결정 일기입니다. 결정을 내린 직후 한 줄만 적습니다. 나는 이 선택을 했다. 이유는 이거다. 끝. 한 줄이면 됩니다. 소설 쓸 필요 없습니다. 2019년 하버드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결정의 이유를 글로 기록한 그룹은 후회 반추가 41% 감소했습니다. 내비의 경로 확정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확정 버튼이 눌리면 재탐색이 멈춥니다. 다른 경로가 있었을 텐데가 사라집니다. 2주만 해보세요. 하루에 한 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젯밤 결정을 후회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내비가 뒤를 돌아보는 대신 앞을 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기술, 기본 경로 설정입니다. 이건 2~3달에 걸쳐 체질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앞에 3가지가 응급처치라면 이건 내비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점심 뭐 먹지? 운동 언제 하지? 주말에 뭘 하지?
오늘 뭐 있지? 이것들이 매번 내비를 켭니다. 매번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매번 연료를 태웁니다. 사소해 보이죠? 근데 이 사소한 결정들이 하루에 수십 번 쌓입니다.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비 배터리가 바닥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유독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결정들을 미리 박아놓는 겁니다. 월수금은 운동, 점심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요일별로 고정, 주말 오전은 카페, 내비를 켤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본 경로로 자동 출발하니까요. 2014년 옥스퍼드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일상의 결정을 루틴화한 그룹은 정작 중요한 결정에서 판단력이 27% 향상되었습니다. 작은 목적지들을 기본 경로로 고정하면 내비 배터리가 진짜 중요한 경로 계산에 집중됩니다. 이게 진화적으로도 맞습니다. 석기시대의 뇌는 하루에 중요한 결정 두세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디서 사냥할까? 어디서 잘까? 나머지는 전부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본 경로 설정은 뇌를 원래 설계대로 쓰는 겁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딱 세 가지만 고정해 보세요. 점심, 운동, 기상 시간. 이것만 내비에서 빼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내비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10만 년 전 이 내비는 여러분의 조상을 살렸습니다. 한마디 실수를 미리 막고 위험한 선택을 피하게 하고 부족 안에서 살아남게 했습니다. 그 뇌를 물려받은 겁니다. 그건 결함이 아닙니다. 이전 버전의 피처입니다. 다만 지금은 목적지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내비 설계는 10만 년 전인데 도로는 2026년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목적지를 줄이고 5초 만에 출발하고 확정 버튼을 누르고 기본 경로를 깔아 놓으세요. 여러분은 생각이 많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다루는 기술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그 패치를 설치하셨습니다. 오늘 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적고 줄 긋고 3개만 남기세요. 내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매번 고민한 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미 충분한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내비가 가장 자주 멈추는 순간은 언제인가요?